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았습니다. 오늘은 스케줄러의 첫 번째 시간이죠. 이 스케줄러 패키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기에 앞서서 그것에 필요한 개념들을 먼저 간략하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스케줄러 하면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이 리액트 까보기 시리즈를 시작했을 때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다양한 패키지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강의가 있었어요. 네, 그 강의에서 패키지 중에 하나로 등장했던 것이 바로 스케줄러였죠. 이 스케줄러라는 패키지의 설명을, 그때 설명드렸던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면, 리액트는 태스크를 비동기로 실행함, 이 태스크를 실행하는 타이밍을 알고 있는 패키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스케줄러의 역할을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태스크라는 것을 이제 비동기로 실행을 하는데, 이 태스크를 언제 실행해야 할지 그 타이밍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그 타이밍을 관장하는 것, 그것이 스케줄러이다, 그것이 스케줄러의 역할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기억나시겠지만 이 스케줄러 스케줄 콜백이라는 함수에 콜백을 인자로 전달하면서 마무리가 됐었어요. 그 인자로 전달했던 콜백이 어떤 것이냐면, 코드로 보시면 이 스케줄 콜백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한 인자였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perform concurrent work on route라는 이 함수, 호출한 바인딩한 이 함수, 이 콜백을 인자로 전달했죠. 여기서 이 스케줄 콜백이 이제 방금 저희가 함께 봤던 스케줄러, 스케줄 콜백이라는 함수에 그대로 콜백을 전달하고 있었죠. 즉, 우리가 전달한 콜백, 즉 리컨실러가 스케줄러에게 전달한 콜백은 무엇이냐면 perform concurrent work on route인 거예요. 뭐 물론 다른 것들도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perform sync work on route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concurrent를 콕 집어서 얘기한 이유는 결국 스케줄링이 필요한 것은 이 concurrent 모드에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전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즉 다시 설명하면 perform, 즉 수행하는 거죠. concurrent work를 수행하는 건데, 루트에 이 수행하는 건데, 이 수행하는 concurrent work를 루트에 수행하는 일, 이 콜백을 리컨실러가 스케줄러에게 전달한 거죠. 그러면 스케줄러가 전달받은 이 콜백을, 워크를 perform하는 함수겠죠. 이 콜백을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개념인 태스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이 태스크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 태스크를 가지고 태스크 큐를 만들어서 이 태스크를 처리하는 우선순위를 스케줄러가 관리를 해요. 태스크 큐도 있고요, 타이머 큐도 있어요. 그리고 또 타이머라는 개념도 등장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오늘은 태스크를 까보는 것으로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 객체에는 여러 가지 속성값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태스크는 객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리액트 투바보기 시리즈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이거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스케줄러 2편에 보시면 요게 이제 new task라고 해서 태스크 객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프로퍼티들이에요. 보시면 id가 있고요, callback, priority level, 그리고 start time, expiration time, 그리고 sort index 이렇게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callback과 priority level은 많이 봤던 친구들이죠. 어디서 봤냐면, 그쵸,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리컨실러가 스케줄러에게 전달해 준 것이잖아요. 콜백과 프라이어리티 레벨. 프라이어리티 레벨은 결국 이 콜백을 언제 실행할 것이냐에 대한 실행 우선순위 값이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러니까 실행할 콜백과 그 콜백을 실행하기 위한 언제 실행해야 할지에 관련된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 레벨, 콜백과 프라이어리티 레벨을 리컨실러가 스케줄러에게 전달해 준 거죠. 그래서 이어가면 이 콜백과 프라이어리티 레벨은 결국 리컨실러로부터 스케줄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값들을 태스크 객체 안에 담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봤던 것 중에서 이 스타트 타임이랑 익스피레이션 타임, 그리고 솔트 인덱스는 무엇이지? 라고 자연스럽게 궁금함이 생기실 수 있어요. 이 값들은요, 조금 더 자세히 저희가 같이 살펴봐야 하는데요. 스케줄러 안에서는
이 start time과 expiration time이 이 단어의 의미 그대로 시작 시간과 이 태스크의 만료 시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리컨실러가 옵션스의 이 옵션스도 결국 객체인데요. 그 객체 안에 키 값으로 타임아웃과 딜레이 값을 담아서 전달을 하게 돼요. 리컨실러가 이 옵션스는 언제만 전달하냐면 컨커런트 모드에서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커런트 모드일 때 이 스케줄러가 동작을 의미 있는 동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행의 우선순위가 즉 동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실행의 우선순위를 태스크 실행의 우선순위요.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이 옵션스 안에 값인 타임아웃과 딜레이 값을 활용해서 스케줄러에서 스타트 타임과 익스피레이션 타임 값을 직접 계산을 해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스타트 타임은 current time에다가 딜레이 값을 더한 것이 스타트 타임이 돼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너무 당연한 계산식이에요. 왜냐하면 스타트 타임이라는 것은 이 태스크가 시작돼야 되는 시간인데요. 그 시작돼야 되는 시간이 기준점은 당연히 current time이 될 것이고 딜레이는 그 current time에서 이만큼의 딜레이 후에 시작이 될 거다. 그런 의미의 딜레이 값이기 때문에 스타트 타임은 당연히 current time에 딜레이를 더해주면 나오겠구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여기서 expiration time도 마찬가지로 유추가 가능해요. start time이 있죠. 이 start time 저희가 계산해서 얻었죠. 그 얻은 start time에서 timeout, 즉 start time으로부터 timeout을 더하게 되면 timeout이 지나면 타임아웃 시간만큼이 지나고 나면 그것은 만료된 것이기 때문에 expiration time이다 라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즉 expiration time 값을 얻기 위해서는 start time에다가 timeout 값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start time 값과 expiration time 값을 계산을 통해서 얻었죠. 이것이 태스크 객체 안에서 담겨져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스케줄러는 이러한 값들을 통해서 이 태스크를 언제 처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그 처리에 대한 기준값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잠깐 추가로 설명해야 되는 부분들은 만약에 옵션스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think, work의 경우는 옵션스가 없겠죠. 혹은 옵션스 안에 타임아웃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timeout for priority level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priority level로 timeout 값을 얻게 돼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있다가 코드를 보면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렇게 개념을 이제 이 start time과 expiration time에 대한 개념을 잡으셨으면 이제 코드를 살펴볼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정리한 내용은 이 스케줄러에서 관리하는 태스크 객체 안의 프로퍼티들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왜 태스크 객체가 중요하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케줄러는 이 태스크 객체 안에 리컨실러로부터 전달받은 콜백과 그리고 프라이어티 레벨을 담아서 함께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콜백을 언제 처리하냐, 처리 우선순위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이 스케줄러가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값인 스타트 타임과 익스피레이션 타임 값을 관리한다. 이 값들을 통해서 태스크 안에 있는 콜백의 처리에 관한 우선순위를 관리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드를 좀 살펴볼게요. 워낙 여기에 정리를 잘 해주셔서 보시면요. 이제 이 스케줄 콜백 안에 보시면 current time은 get current time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start time이랑 timeout을 이렇게 선언해 두었는데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options 값이 이제 오브젝트이고 타입이 오브젝트이고 옵션스가 널이 아니다. 즉 옵션스를 받았다. 즉 concurrent 모드이다. 여기서 설명드렸었죠. concurrent 모드일 때 옵션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받은 옵션스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옵션스 안에서 딜레이를 꺼내올 수 있죠. 그리고 이 딜레이 값이 0보다 크게 되면 이때 이 스타트 타임은 커렌트 타임에 딜레이를 더한다. 아니면 즉 딜레이가 0이면 없으면 스타트 타임은 그냥 커렌트 타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타임아웃의 경우에도 options.timeout이 있고 그러면 당연히 options.timeout을 꺼내오는 건데 설명드렸던 함수가 나오죠. timeout for priority level
이라는 함수를 보시면 여기에다 인자로 프라이어티 레벨을 넣어주고 호출을 하고 있어요. 호출해서 리턴 받은 값을 타임아웃에 할당하고 있죠. 즉, 이 함수를 호출해서 리턴을 받은 값은 타임아웃 값이겠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이렇게 타임아웃 값을 계산하면 그 계산한 타임아웃 값을 최종적으로 스타트 타임에 더해서 그 더한 값이 익스피레이션 타임 값이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태스크 객체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스케줄러가 가장 처음 부분에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timeout for priority level 함수를 잠깐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를 했었죠. immediate priority timeout은요. 여기 보시면 가장 먼저 처리돼야 되는 이 priority level과 관련이 있어요. 그 레벨이 바로 immediate priority였죠. 즉시 처리돼야 되는 거죠. 제일 시급한 거죠. 그것이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immediate priority timeout 값을 리턴하고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timeout for priority 레벨에서 immediate priority가 인자로 들어오게 되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타임아웃 값으로. 그럼 여기에서 스타트 타임에 마이너스 1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스타트 타임보다 타임아웃이 마이너스 1이면 무조건 expiration 타임이 스타트 타임보다 1이 작잖아요. 빼기 1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만료가 돼버린 거예요. 스타트 타임보다 이전에 expiration 타임이 잡히는 거예요. 즉 가장 빨리 처리돼야 되는 A인 거예요. 가장 빨리 처리돼야 된다라는 것이 의미적으로 expiration 타임이 이미 스타트 타임보다 이전인 거예요. 빼기 1이니까. 1 작아서. 이미 만료가 돼버린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을 한 가지 예시를 설명해 드린 건데요. 이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timeout for priority level 이라는 함수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보시면 이제 바로 다음에 이어서 태스크 처리를 설명드릴 텐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짚고 넘어가면요. 이 리액트 토마보기에 보시면 이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이 굉장히 잘 설명된 그림인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디스패치 액션, 이 하늘색 부분, 리컨실러에 해당하는 리컨실러 안에 있는 코드들을 쭉 거쳐왔죠. 여기 보시면 schedule work도 있고요. initial root is scheduled도 있고요. schedule sync callback, schedule callback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워크를 시작하는 콜백을 스케줄러에 넘김까지 설명했고 오늘 설명했던 부분이 이제 스케줄러 스케줄 콜백이라는 이 함수인데 다 설명하지 않았죠. 태스크 객체까지만 설명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스케줄러에서 만든 태스크 객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다음 주에 설명을 할 거예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 그림을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조망해 보시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다음에 이제 진행될 과정들에 대해서도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니까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그럼 안녕.